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제 소설이 지나서 날씨도 이제 좀 추워지기 시작합니다. 자, 추워지는 만큼 여러분 지식은 따뜻하게 하십시오. 자, 여러분 교재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활동에 따르는 토지의 용어인데, 자, 우리 실제 토지는 땅이죠. 이 땅을 여러분들이 거래할 때 그냥 토지란 얘기를 하지 않고 우리 토지 관련 용어를 가지고 여러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최근에 계속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용어 잘 기억해 두시고, 그 용어 중에 여러분들이 올해 29회 시험에도 출제를 했는데 이제 많이 듣는 용어 중에 하나가 택지란 용어예요. 택지 조성한다, 택지 개발한다, 택지 개발 예정 지역이다. 택지란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출제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택지는 이 주거용 주택이죠. 이 상업용 점포, 이 공업용 공장, 학교용 학교, 종교용 우리가 사찰 이런 얘기인데,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으로 현재 이용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건물도 지금 상업용으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택지를 조성했는데 아직 건물을 안 지은 땅도 있어요. 그런 땅도 다 택지가 돼요. 그래서 현재 이용 중에 있거나 앞으로 이용이 가능한 이 토지를 뭐라고 하죠? 택지란 용어를 사용해요. 택지. 그래서 택지는 우선은 시험 문제에 우선 2번 우리가 출제를 했는데 21회 시험과 29회 시험에 출제가 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택지는 감정 평가상의 용어예요. 자, 이 감정, 우리 평가, 토지의 가치가 얼마냐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감정 평가상의 용어죠. 즉 우리가 건축할 수 있는 건축 용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건축 용지. 예? 자, 그러면은 이 택지는 이 건축 용지인데, 이 건축 용지에다가 이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가 있습니다. 이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 즉 건축할 수 없는 토지가 있어요. 그럼 이 택지에 이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 이걸 더해서 또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부지라고 해요. 이 부지도 2번 출제인데, 여러분 작년 28회 시험과 22회 시험에 출제를 한 용어예요. 부지. 부지는요, 어떤 부동산 활동에 있어서의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는 바닥 토지예요.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는 바닥 토지입니다. 그럼 용도로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건물용 부지, 도로용 부지, 철도용 부지, 하천용 부지, 종교용 부지, 학교용 부지, 체육용 부지, 하여튼 용도 뒤에 뭐만 붙이면 돼요? 부지만 붙이면 돼요. 자, 용도 뒤에 부지만 붙이면 되는데, 이때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로서 하천용, 도로용, 철도용은 건축할 수 없습니다. 건축할 수 있는 아까 건물용 부지, 그리고 학교용 부지, 종교용 부지, 체육용 부지, 예? 이러한 이 용도 뒤에 붙이는데 건축할 수 있는 토지, 할 수 없는 토지 둘 다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 부지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용도 뒤에 부지를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택지보다는 부지가 더 넓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또 실제 토지 거래 시에 많이 사용하는 용어 2개를 봤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38페이지 보시면은 맹지라는 용어가 있어요. 맹지. 자, 이 도로 조건에 따르는 토지의 용어인데, 도로 조건에 따른 건데, 자, 이 맹지도 여러분 실제 토지를 거래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자, 여러분 맹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맹지를 거래를 했다든지. 그래서 이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가 있는데 이게 A라는 사람의 토지고 여기는 B라는 사람의 토지예요. 자, 그러면은 이 B라는 사람의 토지가 A라는 사람의 토지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어요. 완전히 둘러싸여서
도로와 전혀 맞닿은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토지를 전문용어로 우리는 또 뭐라고 하냐면 맹지. 이런 맹지가 시험에 진짜 많이 냈거든요. 한 6번 정도 나온 것 같아. 그래서 2년 전 28회 작년에도 또 출제를 했습니다. 맹지는 하여튼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는 용어. 22회, 24회, 28회 또 우리 출제를 했는데 한 6번 정도 나왔어요. 그만큼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는 용어가 맹지다. 맹지는요, 다른 사람의, A라는 사람의 토지를 통해서 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토지 가격에 비해서 가치가 상당히 낮아요. 예? 가치가 상당히 낮는데, 그래서 가치가 어떻게 돼요? 감소해요. 토지 가치가 감소해요. 감가가 발생해요. 맹지는 감가가 발생을 한다. 라는 걸 늘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이 맹지는 그래서 가격이 상당히 싼데, 만약에 여러분 있죠. 도시 우리가 계획도로가 예정이 됐다. 그럼 도시에 있어서 우리가 도로가 계획이 예정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도시 계획도로가 예정돼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도로가 이렇게 예정돼서 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맹지는 가치가 낮다가 도로에 접하면 바로 건축할 수 있는 토지로 바뀌기 때문에 가치는 오르죠. 그래서 이 맹지는 잘 사면 괜찮은데 잘못 사면은 평생 어떻게 돼? 맹지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맹지를 잘 사셔야 돼. 예? 그래서 옛날에 이 맹지인데 옛날에 그 제일 먼저 우리가 도시계획과가 있죠. 우리 시청에 가면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을 세우면서 도로를 어느 쪽으로 뽑을 건가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도시계획 하신 분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이걸 뽑으니까 어느 지역이 나오니까 그 지역에 맹지 사면은 돈이 되겠다. 왜? 건축할 수 있으니까. 본인 명의로 사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샀는데 문제는 그 샀을 때 조심을 해야 되는 거는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 명의를 통해서 샀으면요 조용히 있어야지. 그래서 그분은요 체육대에 가셔서 막걸리 한 잔 마시고 그걸 얘기를 했다가 어떻게 돼요? 본인은 파면당하고 구속됐습니다. 충청도 거기 지방자치단체인데 구속돼요. 연금 못 받죠. 구속 파면됐잖아요. 연금 못 받죠. 그리고 그 어떻게 돼요? 맹지 산 가격에서 판 가격 차액만큼보다 회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손해야? 그 막걸리 한 잔에.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들은 그래서 어디 가면 안 돼. 마을 동네 잔치 놀러 가면 안 돼. 그 놀러 갔다가 그래서 이게 한 10년 전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맹지는 그 가격이 싼데 도로가 예정된 걸 사면요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지방자치단체 보면 시장님들이 많은데 이 시장님들이 또 땅을 좀 많이 보유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어떻게 돼요? 지시는 안 했거든요. 시장님께서는 지시는 안 했는데 밑에 직원들이 알아서 시장님 땅 옆으로 도로를 팍팍 뽑아. 알아서. 그러니까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오르죠. 도로에서 이제 접근성 좋아지고, 교통이 접근성 좋고, 맹지도 요거 지나가고 해서 가격이 오른데, 문제는 요걸, 지시를 했나 안 했나.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검찰에서 조사해서 이제 갔는데, 결국은 불기소, 무혐의 처리입니다. 왜? 지시도 안 했고, 알아서 했는데, 거기가 어디냐? 평택이에요. 예? 그러니까 알아서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맹지가 가치가 낮다가, 아까 도로가 접하면은, 건축할 수 있는 토지로 바뀌기 때문에 가치가 높아요. 그래서 전국에 맹지 동호회도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니까 이걸 사면은 도로가 언제쯤 개설될 거냐. 그러게 여러분 도시계획도가 시청에 보면요 다 나와 있어요. 몇 년, 10년 차, 몇 년 차이 나면 그걸 보면서 어느 쪽으로 도로가 뽑아 들어올 거냐 예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광명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광명시청 들어가 보면 거기에 도시계획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나와 있어요. 자, 맹지가 그래서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출제한다. 자, 맹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맹지.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필지와 획지가 있습니다. 자, 이 필지와 획지도 또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는 용어입니다. 자, 이 두 개를 같이 다니는 부분인데, 이 필지와
획지를 보면은 필지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법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권리 변동 관계에 있어서 이 기준이 되는 법률상의 단위 개념이 바로 뭐죠? 필지입니다. 그래서 또 필지도 또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용어. 필지는 여러분이 우리 관계법에서 이제 배울 텐데, 자, 이 권리를 구분하는 거예요. 항상 이 권리를 우리가 구분하기 위한 법률적인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올 때는, 자, 토지가 뭐 있는데 43번지, 44번지, 뭐 45번지, 46번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면적이 다 다르죠. 면적과는 아무런 관계없어요. 여기 지번입니다. 지번. 토지의 주민등록번호입니다. 토지의 주민등록번호가 바로 지번인데, 하나의 이렇게 지번으로 둘러싸인 이 토지를 뭐라고 한다? 우리는 필지다. 하나의 지번으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법률적인 토지의 등록 단위다. 그리고 필지는 우리가 면적과는 아무런 관계없다. 필지는 토지의 면적과는 아무런 관계없다. 시험에는요, 면적 단위로 많이 출제하거든요. 면적과는 아무런 관계없고 무슨 단위? 등록 단위다. 등록 단위. 등록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또 시험 문제에 또 많이 나오는 거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의 한 단위를 말한다. 요 두 지문이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를 하는 부분입니다. 부동산 등기법상 또 등기의 한 단위를 나타낸다. 자, 획지 29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거든요. 획지는 이 가격 수준을 구분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올해 시험에 가격 수준을 구분한 게 획지인데 다른 용어로 나왔거든요. 둘 이상의 용도가 묶인 일단의 토지로 출제했거든요. 그래서 획지는 가격 수준입니다. 가격 수준. 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가격이 3억 원이다. 그 3억 원은요, 가격이라고 해요. 가격. 근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동 전체의 가격을 평균했더니 3억 2천만 원이다. 그럼 3억 2천만 원이 가격 수준입니다. 그러면 가격은 한 물건, 상품의 값을 의미하고, 가격 수준은 여러 물건의 가격을 평균한 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격과 가격 수준은 서로 용어가 달라요. 그래서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요거는 무슨 개념? 가격이 나오니까 경제적, 부동산학적인 개념이다. 이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경제적, 부동산학적인 개념이죠. 자, 그래서 이 획지는 우린 토지 이용에 있어서 토지 이용상 상정 가정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토지 이용에 있어서 부동산 활동, 부동산 형상의 단위 면적이 되는 1획의 토지를 얘기해요. 단위 면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문제 풀다가 올해 시험에도 단위 면적이란 지문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는 지문이 하나 나왔는데 1제곱미터입니다. 가로, 세로 곱해주면 이게 1제곱미터죠. 이 1제곱미터가 뭐죠? 단위 면적. 그러면 단위 또 거리라는 용어가 또 나오거든요. 여러분 나 공부하다 보면 단위 거리 하면 1km, 단위 면적 하면 1제곱미터. 그래서 여러분이 아파트 분양할 때 공고 나올 때 보면 1제곱미터당 얼마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표준지 공시지가 내년 2월 발표해도 1제곱미터당 얼마. 예? 그래서 여러분이 단위 면적입니다. 1제곱미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단위 면적은 1제곱미터. 예, 단위 면적이 된 1획의 토지인데, 그래서 우선은 획지는 행정적, 법률적 조건, 자연적, 인위적 조건에 의해서 다른 토지와 구별이 돼요. 다른 토지와 구별이 되나 이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인데 2개 이상의 용도가
합쳐진 일단의 통지가 아니라 어떻게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뭐라고 한다? 우리는 획지. 그러니까 요 지문이 포인트였는데 말을 요걸 다른 말로 바꿨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격 수준이 비슷한 획지 지문, 요게 키워드.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획지라고 한다. 시험 문제에 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요게 포인트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필지와 획지에 있어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지 이용에 있어서 우선 획지의 개념 우선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 그래서 획지는 면적의 기준이 되는 단위, 단위 면적이 되는 1획의 토지이기 때문에 이 면적의 기준이 되는 단위, 면적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단위가 바로 무슨 개념? 획지. 단위 면적이니까 면적의 기준이 되는 단위다. 자, 필지와 획지 개념. 우선 우리는 29회 시험에 획지 개념을 물었는데 문제는 획지는 하여튼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말하고, 필지 개념, 내년 시험에는 필지가 중요해요. 올해 뭐 획지 나왔으니까 내년에는 필지를 좀 신경 써서 공부를 해 두셔야 되겠고, 자, 그리고 택지. 아까 우리 배웠을 때 택지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 용지를 말해요. 건축 용지인데 건축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럼 택지, 여러분 논밭 이마를 택지로 조성했어요. 택지로 조성했는데 2년 뒤에 건축을 하려고 해. 지금은 어떻게 분양하면 뭐다? 미분양이 될 것이라 예측이 되니까 2년 뒤에 분양을 하려고 하면 계속 무슨 상태로 남아있죠? 건물 안 짓잖아요. 택지 상태로 남아있어요. 근데 택지는 택지인데 이 택지상에 건축물이 없다. 이것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 나지라고 해요. 나지. 택지는 택지인데 택지 위에 건물은 없어. 언제든지 건축은 할 수 있어요. 이런 토지를 뭐라고? 나지. 그래서 나지 거기 보시면은 개념이 또 3번 출제했는데 이 나지 개념 한번 보시면은 거기에 토지 보상 평가 지침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3조 제5호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나지란 토지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건물, 기타 정착된 물건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상권 등 민법상의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뭐라고 한다? 나지. 사법상의 권리가 없어요. 권리가 있으면 제한을 받거든요. 그 권리가 없어서 제한이 없다 이용해, 그 말이죠. 자, 나지 그 개념을 3번 출제를 했습니다. 자, 나지의 개념이죠. 그래서 나지는 건물이 없거든요. 여러분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인데 건물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용도가 정해지면은 주거용 주택 지으면 되고 상업용 상가 지으면 되니까 언제든지 용도에 따라 토지는 즉시 건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 토지에 뭐죠? 우리는 최고 토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그 토지로부터 최대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느냐. 토지의 최유효 이용이 기대되는 토지예요. 그래서 나지는 토지의 최유효 이용이 기대되는 토지고, 어떻게 그래요? 나지는 건물이 있는 토지에 비해서 가격은 비싸요. 건물이 있는 토지를 건부지거든요. 건부지에 비해서 가격은 비싸요. 왜? 여기는 아까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건축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토지인데 택지상에 건축물이 있으면은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건부지라고 해요. 건부지. 그래서 택지는 건축물이 없으면 나지, 건축물이 있으면 뭐죠? 건부지로 이렇게 나눈다. 나지와 건부지. 자, 그러면은 이 토지상에 이렇게 건축물이 있어요. 토지상에 위에 건축물이 서 있는 밑에 토지를 뭐라고 한다? 건부지. 예.
자, 일필이 토지 내에서 건축물이 서 있는 부지를 건부지인데, 문제는 이때 건부지는 토지상의 건축물로 해서 토지 가치는 영향을 받아요. 그럼 건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건축물 용도로밖에 이용이 안 됐다는 얘기죠. 건축물을 철거하면은 어떻게 상업용 이용을 뭐 주거용으로도 바꿀 수도 있고 다른 용도로 갈 수 있는데, 건축물이 있으면 용도에 제약을 또 받아요. 그래서 건축물로 인해서 토지의 사용 수익이 제한을 받게 돼요. 즉 토지의 사용 수익이 제한을 받게 되니까 토지의 최유효 이용에 어떻게 돼? 미달될 수 있어요. 토지의 최고 최선의 이용에 우리 미달될 수 있다. 저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부지는 어떻게 돼요? 건물이 없는 나지 가격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가치는 낮아요.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건부감가라고 해요. 그래서 4년 전에 정답 지문을 여기서 물었죠. 건부감가. 건부감가라는 것은 이 나지의 평가 가격이 건물이 있는 건부지의 평가 가격을 비교하면 어디가 더 크다는 얘기죠? 나지. 이걸 25회 시험에 이걸 출제했어요. 부등호를 반대로 출제했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이 있는 건부지 가격보다 건물이 없는 나지 가격이 비싸다. 왜? 우리는 건물로 인해서 토지의 사용 수익이 제한을 받아서 토지의 최고 최선의 이용, 최유효용을 저해하기 때문에 토지 가치가 오히려 하락을 이렇게 해서 나지 가격보다 낮아지는 것을 뭐라고 하죠? 건부감가라고 해. 예외적으로는 또 뭐가 발생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는 또 건부 증가가 발생할 수 있어요. 건부 증가가 발생할 때는 반대로 나지 가격보다 뭐가 건부지 가격이 더 높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특히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인데, 개발 제한 구역 내에 나지는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건물이 있는 건부지 가격보다 오히려 낮게 평가가 됩니다. 건물은 철거할 때까지 계속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건부지에 내 보면은 우리 개발 제한 구역 내 보면은 건물 등 보면 뭐를 많이 이용해요? 여러분 가보면은 음식점 많이 이용하죠. 산에 가보면 여러분 거기서 뭐 음식점 뭐 드시고 하잖아요. 그래서 영업권도 있고 여러 가지 건물을 계속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건부지 가격이 나지 가격보다 비싸게 평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끔 개발 제한 구역이 수용을 당해요. 수용을 당해서 뭐 우리 가끔 뉴스 보면 뭐죠? 개발 제한 구역 내에 뭐를 한다. 수용을 해서 택지 조성해서 뭐를 뭐 공급을 하겠다. 무슨 그 공급? 신혼 부부를 위한 무슨 요즘 뉴스 많이 나오죠. 뭐 공급을 막 하겠다 하는데, 개발 제한 구역 수용하는 건 좋은데 아까 얘기했죠. 낮에는 가치가 낮거든요. 개발이 안 되던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개발 제한 구역 상태에서 수용을 하면은 나지 가격이 상당히 낮아요. 금액이. 제일 땅값이 싸니까 개발 제한 구역이. 그런데 건물은 뭐가 있어? 건부지가 나지보다 비싸잖아요. 비싼데 또 거기에 식당을 하면은 뭐 해야 돼? 영업권까지 보상을 해줘야 돼. 식당을 하면은. 예? 그 건물이 어떻게 돼? 내용연수 끝날 때까지 식당을 한다고 전제하에 영업권 평가도 또 해야 돼. 그것만 평가해야 돼. 또 거기 종업원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또 임차인으로 또 살고 있다. 또 골치 아파. 네? 또 보상해줘야 돼. 임차인한테는 낮에는 없으니까 보상 필요 없는데, 건물은 또 있어요. 임차인이 있으면 얼마? 예? 3천만 원 보상을 해줘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 가끔 그걸 몰라서 보상 평가하기 전에 이사 가신 분이 있어. 임차인들이. 개발된다고 하니까 이제 건물 철거되니까 미리 주민등록 옮겨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사하면서. 예? 왜 옮겨가는지 모르겠지만은 옮겨가요. 그쪽 가면은 그쪽에 또 계약을 맺어서 전세 계약 맺어서 이사 가면 거기에 뭐다? 또 주민등록 전입을 해서 확정일자 받으려고 가는 경우만 돼. 그러면 여러분 보상 못 받아요. 3천만 원 나올 건데 그거 못 받지. 뭐 한다? 평가 끝나기 전까지 있어야 돼. 주민등록이. 예? 그래서 그런 걸 몰라서 이사 가신 분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싶어서
예, 광명은 개발 제한구역이 많기 때문에. 예, 광명 옛날 90년 후 99년도인가 그때 99년도 개발 제한구역 수용해서 개발할 때 그때 광명시 공무원이 이제 그때는 여기 학원이 없을 때요. 서울 쪽에 올 때 묻더라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뭐 그거 뭐 하냐. 당신들 배웠잖아요. 배운 걸 그거 쓰면 되지. 예산을 전략하는데 예산 전략에서 그때 무슨 대통령 상인가 뭐 받았을 거야. 뭐를 했냐. 전략하는 것도 간단하다. 개발제한구역 상태에서 수용하시오. 이렇게 했지. 그런데 공법 선생은 그렇지 않다고. 안 되는 데서 해보고 소송 들어오면 그때 따지면 되지.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상태에서 수용했잖아요. 법적으로 재산권 침해다. 침해 아니다. 그거 왜 침해냐. 간단하지. 그래서 소송에서 이겼어요. 광명시가.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상태에서 수용을 해야지. 그래야 예산을 전략하지. 왜? 보상액이 제일 똥값인데. 개발제한구역. 땅값이 싸잖아요. 제일. 예?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걸 개발제한구역 풀어서 보상해준다? 그럼 가치가 높아지죠. 그 얼마나 손해야.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상태에서 수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이제 하는데 가끔 요즘에 어떻게 돼요? 개발제한구역 풀어서 어떻게 돼요? 보상을 해주면 문제가 되죠.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노무현 대통령이야. 그러니까 원칙을 벗어나 버리면은 그 위례 신도시 할 때 풀어서 보상해주고 막 반발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원칙을 벗어나니까 계속 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개발제한구역 풀어서 보상해달라는 거예요. 잘못됐지. 원칙을 벗어나면 안 돼요. 항상. 하나의 원칙을 벗어나면 안 되고, 그리고 또 여러분 항상 우리가 어느 지역 발표하겠다, 개발하겠다 발표하면요. 발표한 그 해에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봉사해줘요. 발표한 해입니다. 어느 지역 발표하겠다 하면 토지 수용하면은 발표한 그 해의 표준지 공시가. 그럼 판교는 어떻게 돼요? 판교 개발 2004년인가 했거든요. 그때 하는데 발표 10년 전에 했어요. 그러면 보상은 10년 전 가격으로 보상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싸지. 그러니까 얼마? 전 70만 원, 답 80만 원, 대 170만 원 보상받아요. 토지거래는 평당 2천인데. 보상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만약 풀면 어떻게 돼? 발표한 그 해가 아니라 개발하는 그 해로 보상하면 안 되죠.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또 개발한 그 해로 보상해주면 골치 아픈 거야. 원칙이 무너지면 안 되죠, 항상. 근데 그 원칙을 무너뜨리면은 골치 아픈 거예요, 이제 나중에. 왜? 선례가 있으면 안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도 나중에 그걸 잘 기억해야 돼. 그런데 세금은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웃기는 거예요. 발표한 그 해로 보상을 해줬는데 어떻게 돼? 세금을 받아갈 때는 보상해준 그 해로 받아가. 완전 나쁜 사람이야, 국가가. 발표한 그 해로 가져가는데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보상은 쥐꼬리만 해주고 세금은 많이 받아간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땅이 있으면 한번 수용을 당하든지 하지 뭐 땅도 없는데. 혹시나 개발 제한구역이 많은 지역, 제일 많은 게 하남하고 여기 광명 쪽이 좀 많거든요. 시흥도 좀 많고. 그럴 때는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돼. 자, 우선은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봤고, 자, 39페이지에 거기에 갱지가 위에서 한 세 번째 나오는데, 갱지는요, 일본에입니다. 우리나라는 토지를 평가하는데 나지를 기준하지만 일본은 나지라는 개념이 없어요. 일본은 나지라는 개념이 없고 일본은 구분을 해요. 갱지와 저지로 구분해요. 갱지와 저지. 자, 네? 그래서 갱지는 토지에 건물, 기타의 정착물이 없어요. 둘 다. 근데 토지는 부중성에 의해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국가든지 토지 이용 규제와 같은 공법상 규제가 없는 국가는 없죠. 다 있어요. 우리나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용도 지역지구제를 실시합니다. 공법상 규제는 있어요. 그런데 뭐죠? 우리가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이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토지가 갱지고 있으면 뭐죠? 저지. 그래서 일본은 요
용어를 가지고 구분한다. 일본은 사법상 제한을 가지고 갱지와 저지로 명쾌하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우리 나지 개념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일본에서 나지 개념이 없고 갱지, 저지 개념. 그럼 일본에서 갱지가 우리나라의 무슨 개념? 나지 개념. 그래서 일본의 토지 평가의 기준은 갱지가 되고 우리나라는 뭐죠? 나지를 기준해서 평가합니다. 자, 그러면 나지, 갱지 이제 설명을 했고, 자, 여러분 공지가 나오거든요. 자, 여러분 공지라는 용어는 여러분이 밖에 보시면 우리 건물 우리 나가시면요, 건물 사이에 빈 땅이 있죠. 이게 공지입니다. 공지. 그래서 건축법상에 건축이 가능한 모든 토지인 대지인데 이 건축법상 대지에서 우리 건축물의 바닥 면적 밑에 연면적이 아니고 바닥 면적을 제외한 부분을 공지라고 해요. 전문용어로. 그럼 공지는 왜 생기느냐? 왜 건물 사이에 빈 땅이냐? 특히 여러분 햇빛이야. 햇빛. 일조 등의 양호한 생활 환경 확보. 또 지진과 같은 재난 시에 여러분 피난을 해야겠죠. 피난 등의 목적으로 우리는 건축하면서 남겨놓은 일정 면적 부분 토지를 뭐라고 한다? 공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건물 사이에 있는 땅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지의 개념. 자, 그래서 공지 개념 우선 확인해 보셨고, 소지는 용어가 좀 어렵죠. 자, 소지. 자, 소지와 개념입니다. 원래 좀 소지는 좀 용어가 어려워요. 두 개 좀 알아야 되는데, 소지는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인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전 논밭, 임야와 같이 자연 있는 그래로의 토지, 여러분 자연적인 상태에 있는 그래로의 토지, 논밭, 임야를 우린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소지라고 해요. 소지. 그럼 소지를 개발해서 뭐를 한다? 택지를 조성하는 겁니다. 소지 개념이 그래서 용어가 좀 어려워서 좀 올해 좀 중요해요. 올해 시험. 여러분 출제할 때 보면요, 좀 여러분 용어가 좀 기억이 잘 안 나는 용어 이런 걸 가끔 출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소지의 개념 우선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지. 자, 공한지가 나오죠. 자, 공한지는 주의해야 될 것은 공지와 같은 용어가 아니다. 공한지는 투기의 목적, 공한지는 토지의 투기 목적으로 보유한다.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공한지. 자, 투기 목적으로 보유합니다. 공한지는. 그럼 공한지도요, 택지거든요. 공한지도 택지면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인데 건축을 안 합니다. 안 하고 어떻게 돼? 나지 상태로 그대로 보유하세요. 왜 보유하냐? 토지 가격, 집가 상승을 기대하는 토지에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짓지 않아요.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짓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방치하고 있는 토지. 그럼 시험 지문에는요, 장기간에 걸쳐 방치하고 있는 토지, 이 지문이 뜨죠. 공한지가 나오면. 공한지. 이것 때문에 여러분 도입된 제도가 토지 초과 이득세법이 90년에 그때 도입이 된 겁니다. 토지 초과 이득세법. 자, 후보지, 이행지. 자, 용도에 따른 분류. 자, 실제로 토지가 이용하고 있는 용도에 따라 지역을 크게 분류하죠. 용도적 지역, 실제로 이용되고 있는 용도에 따라 분류한 지역을 말합니다. 크게 분류하기 때문에 대분류입니다. 대분류인데 우리는 크게 택지 지역,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으로 크게 분류합니다. 여러분 감정평가상 여러분 택지나 농지나 임지는 감정평가상의 용어고요.
여러분 비택지, 여러분 택지가 아닌 거죠. 여러분 택지와 비택지로 나올 때 비택지는 농지와 뭐다? 임지가 뭐다? 비택지, 택지가 아닌 토지다. 그럼 요건 농지, 임지는 택지가 아니니까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건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때 임지 지역이 지목이 우리 지목으로 보면요, 우리는 임야라고 하거든요. 임야. 임야. 근데 이 임야인데 임야를 택지로 조성해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건설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농지는 지목이 논밭 과수원이야. 그러니까 전답 과수원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 전답 과수원을 또 뭘로? 우리는 수용을 해서 택지를 조성해서 또 아파트 지을 수 있어요. 이때는 우리는 용도적 지역에 뭐다? 전환이란 말을 써요. 전환. 그래서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등 용도적 지역 대분류, 이 상호 간에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뭐라고 한다? 후보지. 후보지 최근 영속 3년 27, 89, 3년 영속 출제되고 있는 용어입니다. 후보지는 지금 3년 영속 출제되고 있는 용어. 그만큼 우리의 실생활에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또 출제를 많이 하죠. 후보지. 자, 여러분이 우리 보통 수용을 해서 택지 조성해서 아파트 건설 공사 중에 있다. 그럼 그 토지는 뭐다? 후보지야. 후보지. 전환 중에 있는 토지입니다. 전환 중에 있는, 다른 지역으로 전환 중에 있는 토지를 우리는 후보지 개념. 자, 후보지 개념은 지금 상당히 중요하다. 자, 또 이행지는 요걸 더 택지 지역을 더 세분시킨다. 이걸 요 대분류에 대해서 요거는 무슨 분류? 소분류. 요거는 크게 분류한 거고, 요 동일 택지 지역을 더 세분화시키는 건 소분류. 그래서 주택지역 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나눠요. 자, 여러분이 우리 보면 전주에 가면 대항 반적이 있어요. 대항 반적. 그리고 또 우리 천안역 앞에 옛날에 충남 방적 있었어요. 과거에는요, 그 지역이 다 뭐다? 도시 외곽이에요. 외곽이다 보니까, 거의 옛날에는 외곽이다 보니까 거기에 공장을 지었는데, 이 도시가 팽창되다 보니까 그 지역이 이제 뭘로 들어온다? 도심의 핵심 생활권으로 들어오니까 공장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 공장이 외곽으로 이전을 해요. 그럼 그 공장이 이전해. 공업적이잖아요. 예? 그 공장이 공업지역의 공업용이에요. 공장 용지잖아요. 지목은 공장 용지인데 그것을 공장을 철거하면 돼요. 철거를 쫙 해버리면 뭐 건물 없어지죠. 택지야. 택지잖아요. 그러니까 택지니까 건물 없애버리면 이제 뭐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지. 용도를 뭐 변경을 하면 되지. 변경을 해서 뭘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지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보면은 공장이 외곽으로 가서 뭐 한다? 그 공업지역이 뭘로?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거죠. 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아파트 건설 공사 중에 있다. 그럼 이건 이행지라고. 이행지. 이때 이거 이행된다.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이행한다. 그래서 택지지역 내에서 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이행된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전주의 대한방직이요, 우리가 매입을 2,000억에 매입을 했어요. 예? 가격이 상당히 싼데, 뭐, 평가한 금액은 뭐, 공장 용지니까 뭐, 한 140억 정도? 그런데, 어떻게, 건설회사는 용도 변경해서 뭐, 아파트 건설 짓겠다. 그러면 2,000억에 매입을 해서 용도 변경해서 아파트 지어서 분양하죠. 그러면 이제 예상되는 이제 금액이 얼마냐? 2조입니다. 가치가 펑 뛰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 막대한 개발 이익이 발생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개발 이익을 뭐 해야 돼요? 예? 도로도 놓고 공공주택도 지어야 되니까 뭘 해야 돼요? 환수를 하죠. 예, 개발 이익을 우리가 일정 부분 또 환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데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건설업체는. 왜? 핵심 요지니까. 아파트 지으면 분양도 잘 될 것이고. 예?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그런 공장 이전하면 그 공장에 매입해서 아파트를 많이 짓습니다. 거의 대부분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 짓더라고요. 예? 그래서 충남 거기 천안역 앞에는 뭐 동화, 신동화 뭐 아파트인가 거기 있는 것 같고, 이제 지금 전주는 이제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예? 그래서 그런 게 많고, 수원에 보면은 옛날에 한일 합섬인가 거기에 또 한일 아파트 들어갔고, 그리고 또 SK 공장, 수원 SK 공장은 거기 또 SK 뷰가 들어가고, 하여튼 건설업체들이 들어가요. 그만큼 가치가 높아요. 자, 그런 것을 이제 용어를 봐야 돼. 아, 후보지 이행지인데, 이행지는 안에 뭐가 들어가냐? 내가 있거든요. 동일 용도적 지역 내. 내는요, 세분화시키는 거야. 내. 요 소분류잖아요. 요 내에서 용도 지역이 바뀌는 거. 요것을 뭐라고 한다? 이행지. 이행지가 나오면 꼭 시험 지문 안에 뭐가 뜬다? 내가 떠요. 네. 예. 우리 출제위원들은요, 요 두 용어 중 후보지를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후보지가 시험에 엄청 많이 냈고요. 이제 이행지는 우리가 1회 시험에 한번 출제를 했어요. 후보지가 두 용어 중 후보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자, 그리고 선하지. 작년 28회 시험에 출제했는데, 선 하면은 여러분이 기억나시는 게 뭐죠? 고합선. 고합선, 아래하. 고합선 아래에 있는 토지. 자, 여러분, 고합선 도로가 지상에 신설되면은 여러분 뭐가 돼? 몸에 안 좋다고 하죠. 그래서 가치가 떨어져요. 그래서 토지 거래나 이용에 제한이 많아요. 고합선 아래에 있는 토지는. 그래서 요즘에 반대를 하니까 고합선은 먼저 어떻게 돼? 여러분, 신도시를 계획해서 들어갈 때는 먼저 한국전력에서 도로 어떻게 돼요? 그 계획할 때 전력을 어떻게 공급할 건가 전력 계획이 나와야 돼. 그럼 그 전력 계획이 나오면 그 선에 뭐를 깔아버려? 도로를. 도로 밑에 고합선이 있어요. 그 도로를 깔고 그 다음에 뭐 해? 그 다음에 주거용, 상업용, 공업 딱 구획을 하는 거예요. 택지 조성해서. 그래서 여러분, 신도시를 개발할 때 전력이 먼저 가야 되니까 결국은 우리가 개발하게 되면 한국전력이 제일 먼저 알지. 전력 계획 그게 가능한가 안 한가 그것도 확인부터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선하지는요 요즘엔 다 뭘로 가요? 지하로 갑니다. 지하로. 근데 우리 뉴스에서 많이 나왔던 밀양이죠. 고합선. 그 밀양 사건이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돼요? 땅 지하로 못 가죠. 예, 산 넘어가야 되니까 산으로 고합선 도로를 가야 되니까 결국 뭐가 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농민들이 어떻게 해요? 반발이 하지. 왜? 작물의 생장에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러니까 반발을 하지. 그 뭐를 해주면 돼? 예? 가치가 떨어지니까 보상을 해주는데 그 보상액이 적다 이거지. 그러니까 데모하는 거예요. 이것도 뭐가 발생한다? 감가가 발생합니다. 선하지도 감가가 발생,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선하지. 자, 그리고 거기에 포락지 26회, 28회 시험에 또 정답으로 물었던 용어죠. 자, 포는요, 또 물 숫자가 들어가요. 물과 관련이 있어요. 자,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있어요. 지적 공부상에 등록된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가 강물, 냇물 등의 침식을 당해요. 물이 흘러가면서 침식을 당해서 이 수면 밑으로 잠겨요. 수면 밑으로 그 토지가 잠겨서 우리는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포락지. 하천으로 변하면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죠. 사용 시익도 없고. 포락지 개념. 자, 포락지 개념이 나오고 법지 개념이 있어요. 법지는 법적으로는 소유권은 인정이 돼요.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실제 이용함으로써 얻는 실익은 거의 없는 토지가 법지예요. 자, 여러분, 토지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 빗금친 부분이 다 토지예요. 이 토지인데 문제는 경사진 부분의 토지에서 토지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뭐를 설치하냐 그러면 축
받대를 설치를 했을 경우에 여러분이 택지, 수평 투영면상의 택지인데 이 택지의 유효지표면 경계, 여기에 뭐 주택이 있겠지 뭐 이렇게. 그럼 택지의 유효지표면 경계와 그 경사진 이 부분에 있는 토지, 이것은 토지 소유자 소유권은 인정돼요. 측량 면적엔 포함되지만 실제 토지 붕괴를 막기 위해서 축대를 설치한 이 부분에 있는 토지는 뭐다? 우리는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실제 이용함으로써는 이익은 거의 없는 이 토지를 뭐라고 한다? 법지. 이게 바로 경사진 이 부분에 있는 토지를 법지라고 해요. 법지. 자, 법지고 요 반대, 빈지와 반대되는 말로서 우리는 법주와 반대되는 말로서 빈지. 빈지를 바닷가라고 해요. 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빈지를 바닷가라고 하는데 법적으로는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실제 이용 실익은 있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빈지. 자,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역의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가 있고 만조. 자, 여러분이 만조 수의선으로부터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역, 그 토지 사이에 있는 요 땅, 이 땅이 바로 뭐죠? 빈지, 바닷가예요. 자, 서해안 대천 해수욕장 바로 거기에 딱 가서 올라서 옆에 하얀 커피숍 위에서 딱 보세요. 거기 백사장 조금만 쭉 있잖아요. 그게 빈지예요. 빈지. 그런데 물이 빠졌습니다. 간조 수위선에. 빠지면 드러나는 땅 뭐죠? 요거 갯벌. 여러분 이 갯벌이 빈지가 아니라 갯벌은 간석지야. 간석지. 예? 간석지고 요 간조 수위선 넘어 있는 여기 있는 물이 바로 뭐가 돼? 바다. 갯벌이 빈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좀 주의해야 돼요. 갯벌은 간석지입니다. 그래서 법지와 빈지 개념은 서로 이렇게 반대되는 개념이다. 그래서 28회 작년 시험에는요, 작년 28회 시험에는 빈지와 포락지 개념을 서로 이해하는지 여부, 정답 지문을 여기서 물었어요. 26회 시험 포락지 개념을 물었고, 그래서 여러분 용어는 정확하게 알아두시고요. 우리 시험 문제 내면요, 여러분이 41페이지 그 위에 있는 문제처럼 이렇게 박스 있죠? 박스 형태로 올해로 출제했거든요. 박스 형태에서 용어 4-5개 들어가서 옳은 것 찾아내라. 올해 출제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개념을 묻잖아요. 그럼 그 용어 중에 여러분 개념을 모르면 틀려요. 그러니까 항상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주택은 여러분 공법, 월요일에서 배우는 공법에서 주택법 배우게 되죠. 주택법상 주택의 분류도 있고 건축법상 분류도 있는데 우리 배우는 건 건축법상 주택의 분류인데 이것은 공법에서 건축법 배울 때 좀 자세히 배우니까 그때 하시고, 우리는 시험 문제에 가끔 이게 나와요. 근데 작년도에 출제를 했는데 작년도에는 다중주택 개념이 바뀌었거든요, 법으로. 그래서 작년에는 다중주택을 출제했고 올해는 바뀐 게 없죠. 출제 안 했습니다. 자, 우선은 주택법은 나중에 건축주택이 분류는 건축법에서 배우시기 바라고, 여러분 교재 45페이지 오시면은 부동산의 특성입니다. 자, 부동산의 특성은 매년 출제를 하고 있는데, 자, 일반 상품과는 다른 토지가 자연적으로 주어지면서 가지는 특성인데 여기서 시험 문제 매년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쉬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